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하락장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궁금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잘 주식을 해 나가다가도 하루 이렇게 뭔가 크게 장이 흔들릴 때, 내 종목이 뭔가 좀 변수를 맞아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때, 그럴 때 마치 열심히 쌓아놓은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실패를 많이 맛보시는 것 같아서 궁금해 하십니다. 하락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은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어니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하나 이제 단편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어니님의 설명을 듣고 종합적으로 하락장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차트가 이제 띄어져 있으니까 이걸 보고 그냥 말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락이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때 손절을 해야지라는 리스크 관리가 있잖아요. 손절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손절을 잘하는 것, 하락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네,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빨리 잘해야 되는 걸까요? 손절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가볍게 물어봤지만 절대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손절을 잘한다, 손절 잘하면 되지, 이 리스크 관리가 종목 안에서만 보면은 그게 합리적이고 맞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투자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좀 여기서는 모순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종목에서는 빨리 도망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행위 자체가 계좌에는 어찌됐든 간에 크고 작은 뭔가 상처를 주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계좌는 손실을 확정 짓는 거겠죠. 한 100번 중에 한 번, 두 번, 또는 많게는 10번, 이 정도 괜찮죠, 전체적으로 볼 때. 근데 그게 빈번하면은 근본적인 리스크 관리냐? 리스크 관리는 그러면 왜 하는데? 손실을 적게 보려고, 또는 손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리스크 관리인데, 뭔가 이 느낌적인 뉘앙스적인 모순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칼손절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나만 더 설명하면은, 그래서 칼손절하는 사람들 대부분한테,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팁을 드리면요, 손절을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마세요. 손절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칼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이 앞단 부분에 분명히 해답이 있을 거예요. 그쪽 앞에, 즉 매수를 변화를 주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는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이런 자리에서 사가지고 뭐 떨어지면은 칼손절하지, 이런 여기 사는 단계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샀었으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요 앞단에서 샀든 여기서 샀든 내 가격이 한 여기 2,500원 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수익권인 구간에서는 사실상 여기서 팔든 안 팔든, 뭐 여기서 팔든 안 팔든 그냥 수익 상황이니까, 사실 이럴 때는 그냥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빨리 팔아서 수익을 확보해야지 그래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선택권이 많죠. 네, 결과적으로는 잘 사라, 손절을 잘하려면 잘 사라,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여기 자체가 뇌동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얼마의 비중으로 샀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몰빵이냐 아니면 분할로 나눴냐. 분할로 나눴다면 여기서 과연 진짜 칼손절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 뭐 이 부분 생각해 볼 여지는 많이 있겠죠. 아직 막 사는 중이야. 근데 이제 막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밑에서 받아낼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몰빵해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전혀 마음이 기쁘지 않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 네, 여기서 몰빵한 사람은 칼손절 말고는 없겠지만, 만약에 한 5% 정도 매수했다라고 하게 되면 남은 비중이 훨씬 더 큰데, 이 하락이 칼손절하고 가야 되는 하락일까? 뭐 생각해 볼 점이 참 많죠. 근데 여기에서 5%를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비중 5%를 산다. 근데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비중을 채워나가고 다음 파동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실 깊게 들어가면은 저기서 5% 사는 것도 의미 없는 행동이긴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였습니다. 여기서 5%를 굳이 사야 되는가? 여기서 굳이 비교하면 여기에서 그냥 더 많이 샀으면 됐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요. 대부분 여기서 5%라도 사는 이유는 여전히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교정점을 진단하면은 뇌동이죠. 그냥 감정적으로 막 날아갈 것 같은데, 나만 두고 떠나갈 것 같은데
있는데 안 사면 아쉬우니까 사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100% 몰빵에 가까운 매수를 하면은 정말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산 건데 조그만한 변화에서도 칼 손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고 5% 매수하게 되면은 진짜로 정작 날아가는 흐름 나오게 되면 여기서 5% 사가지고 날아간다 한들, 그리고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데 수익을 내봤자 얼마나 낼 것이고 그게 수익금으로 환산되면 얼마일까요? 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기대 수익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걸로 또 몇천 프로 먹을 거 아니잖아요. 5% 비중으로. 실제로 여기서 노리는 수익률은 한 3에서 5%? 진짜 많이 봐야 한 10% 내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도 윗구간에서 들어갔구나를 알거든요. 근데 적은 비중에서 그 수익률을 먹어서 나오는 수익금이 여기서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게 종목에 빨려 들어가죠. 여기서 실제로 시세가 분출한 이 제자리로, 이 종목은 외출했다 제자리로 돌아온 것 뿐인데 이 상황 되게 되면은 대부분 특이하게 평단한 요 정도 있으면서 비중 8, 90% 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서 불균형은 이 안에 거의 다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물론 예외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굳이 따지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이유는 단타 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언니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크게 수익 내려고 한다기보다는 먹어봤자 몇 프로, 1, 2%, 3, 4% 먹는 건데, 그러면은 1, 2%, 3, 4% 먹으려고 단타 치는 걸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로도 좀 들리거든요. 그게 맞나요?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이 영역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저 영역에서 누군가는 해낼 것이고 누군가는 못하고 막 그렇게 천차만별이 난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저 행동을 해도 된다 안 된다로 딱 선을 놓고서 정답 오답으로 나누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하면은 여기서 뭔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리스크, 하락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러면 하지 말아라 정도의 조언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 딱 극명하게 위아래 영역이 보여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실제 많은 부분은 이 앞에서 이렇게 잘 모아왔는데 갑자기 시장이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선 이렇게 올라갔지만 여기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치적으로는 여기랑 여기랑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좀 차이는 있었던 상황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가 그냥 단순히 내동은 아니었을 테니까 이 사람한테. 근데 하락장이야. 이럴 때 리스크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잘 했는데 하락장을 맞는 경우, 이건 또 질문이 모순이 좀 있나요? 아니요, 그런 상황은 실전에서도 많이 나오죠. 뭐 굉장히 뇌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서둘러서 빨리빨리 한 것도 아니고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행동을 취했는데 그 다음에 뭐 때로는 분할 매수해서 시간도 들여서 차분하게 잘 매집해도 근데 그 종목이 올라가는 듯 보이다가 바로 떨어지는 경우, 뭐 이건 실전에서도 실제로 많이 나오는 케이스라고 생각은 들어요. 또는 자신이 액션을 취했는데 자신의 선택이 틀린 경우, 선택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어찌됐든 이후 흘러들어오는 흐름은 내가 원하지 않는 흐름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 같아요. 실전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완전 어처구니 없는 내동까지는 아닌데 그냥 노멀하게 했는데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 네, 그런 경우는 일단 저는 대부분은 리밸런싱으로 잡힙니다. 대부분은.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균형을 다시 잡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그 다음에 다시 잡아나가면은 이 앞단에서 잘 만들어 놨으면은 충분히 자신이 따라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외는 이 하락에 여기서 뭔가 되게 치명적인 악재가 있거나 그러면은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흐름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하락세가 뭐 잔잔하게 길게 오랫동안 나오느냐 꼬꾸라지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갈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잡혀요. 요 정도는 잡을 줄 모르는 거지 이게 현실적으로 못 잡는다 이 정도 파동의 크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잡는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손실 안 보고 수익 낼 수 있다 이 얘기신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근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은 과정에서 손실이 하나도 없냐, 정말 마이너스 1원도 없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에 마이너스 섞여 있어요. 리밸런싱의 과정에는 그게 섞이니까. 네, 근데 종목을 마무리하고 끝냈을 때 최종적으로 시합은 이겨가지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락장에서의 리스크 관리하는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매수를 잘하는 거를 배우고 두 번째는 리밸런싱을 배우면 되겠군요. 네, 근데 리밸런싱 방법적으로 행동만 놓고 보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두 개만 알면 되는데 이 행동을 이행하는 주체자가 누군가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값 때문에 이 두 개를 아무렇지 않게 연결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하는 게 사실 저는 방법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고민과 노력, 훈련을 좀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이 딱 나오는 이 초반에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사실 여기서 좀 손 묶어주고 기다려주면서 차분하게 좀 더 지켜보고 파동 완전히 나오고 관찰하고 추가로 그 다음에 밸런스 조절을 조금 이따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 조그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때 큰일 났어.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서 빨리 탈출해야 돼. 이러면서 여기서 속도를 보통 높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사실 가장 결정적인 엇박자. 리스크 관리에서는 저건 리스크 관리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키우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박자가 어긋난 반대 행동을 하는데 그게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좀 잘못 생각하는 데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잠깐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될 때 이때 리밸런싱이라는 게 이 손실 구간에서의 매수 매도를 섞어주면서 평단을 낮추고 물량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 파동 안에서 수익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원희님이 잡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 파동 안에 내가 몸이 맡겨져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둔다 이거일 거예요. 컨트롤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쭉 만약에 떨어지면 내가 여기서 좀 손실 매도를 좀 미리 해놓으면 여기서 기분 좋게 또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액션이 나간다라는 거고 근데 어니님은 이럴 때 조금 손 묶고 기다려주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때 미리 팔아놓는 게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싼 가격에 더 살 수 있고 근데 이게 왜 그냥 기다리는 게 좋다고 하는 건지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어려운 영역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때는 생각해 볼게 깊게 들어가면은 보유 비중이 얼마였는데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두려운 감정도 생각해야 되고 여기서 사면 더 이득인데 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 행동을 진짜로 경험치가 있으면은 이 비중에 따라서 얼마나 이때의 비중과 이때의 비중과 이때의 비중이 어떤 식으로 컨트롤 되는데 이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조금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몰빵이나 몰빵에 준하게 아니면 비중이 꽉 차 있는 상태로 이 상황 맞게 되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도망 나와야 돼요. 도망 나와서 여기서 만약에 전량 손절을 했어요. 또는 굉장히 많은 손절을 했어요. 100% 비중에서 7, 80% 그래서 밑에서 싸게 사야지 하고 옵니다. 여기서 싸게 살 때 어느 정도 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냥 그림 맞추기로 껴 맞추기 말고 어느 정도로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행동에서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반복됐었을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시점이든 간에 그냥 파동이 옮겨갔으니까 나의 상황도 옮겨갈 뿐이다 인 거고 항상 중요하게 말하는 비중이 비슷하거나 그 어느 정도 오차 범위 안에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타기 하는 사람들은 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비중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문제인 거고 손절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날리고서 처음부터 비중 다시 모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손절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행동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체력이 없어요. 인내심 체력이나 기다리는 체력이 그게 없어도 정말 기가 막히게 딱딱 스나이핑 잘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죠. 이게 설명하시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말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물타는 사람 너무 빨리 물타서 문제가 되는 거고 손절하는 사람들도 너무 빠르게 물량을 덜어내면서 손실만 키워서 문제가 되는 건데 리밸런싱을 배우고 훈련하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은 물타는 사람이나 손절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성급하게 손이 나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훈련이 덜 되면 덜 될수록 색깔의 차이일 뿐 약간 손절 성향에 가깝던가 아니면은 물타기 성향에 가깝던가 약간 양극 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극에 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리밸런싱은 보다 더 중심으로 들어와라. 한 발 한 발 어렵겠지만 여기서 한 발씩 와서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게 제가 말하는 균형이고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균형으로 한 발 한 발 들어온다는 게 뭐 알겠어.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언니님이 하나 솔루션을 준다면 좀 기다려라 인가요? 템포를 늦춰라 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일단 자신의 성향을 좀 알고요. A가 손절 성향이 좀 더 강한 사람, B가 나는 손절은 못해, 기다릴지언정 물타기로 갈 거야 하는 사람. A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심판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딱 심사를 하는 거죠. 채점하는 거죠. 틀렸어, 손절 해서 많은 비중을 그냥 쉽게 포기하면서 시장에 던져버리지 말고요. 비율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줄여나가면서 조금 지치고 즐기고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좀 이겨내는 인내심과 기다림, 요런 쪽 부분을 훈련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중심으로 좀 올 것 같고요. B의 사람들, 나 잘 기다릴 수 있어, 존버는 가능해, 물타기도 할 거야, 근데 마이너스 손실은 절대 안 보겠어 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손실을 조금씩 내어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쿨해져야 됩니다. 막상 해보면은 저 되게 치명적이지 않고요. 감정이 그냥 두려움을 만드는 거지 마이너스 심하지 않아요. 전량 통매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수치적으로 마이너스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의 스크래치가 나는 거지 이거는 무뎌집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죠. 이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좀 너무 빠른데, 저 사람은 너무 성급한데, 혹은 저분은 좀 불필요하게 손해를 키우고 있는 건데, 저거는 거의 손절에 가까운데, 이런 게 이제 보이지만 모르는 사람, 이 길을 그냥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사람은 나보고 빠르다고 하면 이게 뭐가 왜 빠르다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처음에 헤맬 때는 이렇게 존버식으로 기다렸는데 좀 내어주라고 하면은 가운데를 패스하고 그냥 A로 넘어갔다가, 근데 이제 본인은 A로 넘어간 줄 모르는 거죠. 네, 다시 또 B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행위를 양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말인데 저도 압니다. 어려운 말인 거. 적당히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적당히를 찾아가는 게 주식 투자인 것 같아요. 그 적당히는 결국엔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파동이 있고 수급에 의해서 변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지점을 포착할 수 있다 일까요? 그 적당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안다는 거지? 이분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을 예상해 본다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야지라는 이런 생각 정도는 우리는 하겠는데, 이때 왜 팔지 말라는 거지? 물론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그럼 안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왜 여기서 파는 거는 나쁜 행동이고 기다리는 건 좋은 행동이지? 이렇게 이제 계속 궁금한 거죠. 방금 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많이 봐서 이해는 하는데, 그 생각에서도 또 A 아니면 B로 간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C인데, 팔지 말란 이야기 아니고 팔더라도 다 팔지 말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만약에 팔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 팔거나 안 팔거나가 아니라 한번 적당히 팔아보면서 그 양의 정도를 좀 다르게 하면서 간을 맞춰 나가듯이 좀 중심을 찾아봐라, 이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제가 여기서 팔지 말란 이야기가 한 주도 팔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디테일하게 상황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클럽에 리밸런싱 배우려고 오신 분들이 질문을 종종 하시거든요. 초보인 상태에서. 근데 이럴 때 언니님, 저는 여기서 조금 많이 덜어냈는데 괜찮은 선택이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언니님은 그 설명을 듣다 보면 언니님이 여기서 안 파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니님 말대로 이럴 때는 무조건 안 파는 게 좋다, 이런 상황에선 안 파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언니님은 질문하신 분이 이거를 떨어지는 걸 예상하고 마치 도망치듯이 물량을 뺀 게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라면 좀 기다리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는 거는, 그 질문한 사람이 여기서 비중이 30%였어요. 그죠. 굳이 도망갈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겁나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 혹은 이거를 되게 강하게 예측하고 있어서 팔고 다시 살라고 했던 그런 예측하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 자체는 그렇게 올바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배경이죠, 배경. 근데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럴 때는 팔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마치 이제 공식처럼 리밸런싱이란 그런 거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혼자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를 저도 옆에서 많이 보거든요. 네, 30인데 여기서 팔고 여기서 30 다시 잡아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 여기서 판다 안 판다가 중요한다기보다는 이 생각의 전개 자체가 이미 앞뒤가 모순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팔면 안 되는 거구나 해서 다음에 그런 피드백을 본 다른 사람은 여기서 비중이 90입니다. 90에서 이 상황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안 파는 게 나을까요? 팔 수 있다면은, 자신이 팔 수 있다면, 저는 이런 상황이면 10에서 20 빼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다름이에요. 자, 리밸런싱을 배운다. 자, 우리가 하락장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는가, 뭐 이제 좁게 말해서 리밸런싱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기법적인 측면에서 이때는 기다려야 되나, 이때는 팔아야 되나, 여기서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구체적인 방법들을 막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지금 마지막에 저희가 말했던 이런 대화의 흐름들 있잖아요. 사고의 흐름, 내가 왜 이때 팔라고 했는지, 이 상황에서 나는 왜 그냥 기다렸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잡아가는 게 보다 더 훈련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방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 사고의 흐름을 먼저 좀 잡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얘기죠. 오늘 방송이 호불호가 확실히 나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해하고 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생각의 사고가 많이 트일 것 같고요. 불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냥 그분들께 진심으로 피드백을 드린다면은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언니님이 호불호가 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되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좀 저희는 던져드린 거거든요.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얘기를. 왜냐면 뭐 하락장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기술적인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뭐 이런 앞단에서의 배경 상황,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자체가 없는 상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신 건데 뭔가 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초보를 벗어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영상 한 편으로 지금 뭐 대략 20분 정도 되는 영상으로 오늘 꽤 많이 힌트를 드렸지만, 이 힌트를 캐치해서 본인의 주식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이미 잘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초보자분들은 이것도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이 영상 한 편으로 끝내지 마시고 저희가 예전에 찍었던 많은 영상들이, 이런 관점들이 잘 녹여져 있는 방송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저희 관점 잃지 않고서 계속 유튜브에서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과거 영상, 앞으로의 영상들 보시면서 공부해 나가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클럽에 오시면 회원분들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가지고서 언니님께 코칭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마인드적으로 동시에 이제 여기에 또 기술적인 것들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것들, 디테일한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배우고 흡수해 나가실 수 있거든요. 제대로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클럽 문이 열려 있을 때 오셔서 많이 도움 받아 가시기를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저희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다가 클럽 관련된 공지사항을 링크해 놨고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어떤 건지 보시고 신청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알람도 해두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